안녕하세요. 실전부동산 고고 안신혜입니다. 오늘부터 다주택자들의 전세자금 대출 규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연말까지 대출 받기가 더 어려워진 셈인데요. 9.13 대책부터 대출 규제 총량, 그리고 DSR 지표화까지 금융당국이 한 달 사이에 3연타를 날린 셈입니다. 이제는 부동산 투자 하나하나가 더 신중할 때인데요. 신중한 투자를 위해서 오늘도 도와드릴 거고요.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부동산 고고! 실전부동산 고고 한 주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골든에비뉴 인베스트먼트 한승현 원장 나와 계시네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전화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화번호는 0207-6358번으로 연락 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저는 매주 이 시간이 기다려지더라고요. 오늘 어떤 주제 들고 오셨나요? 네, 제목은 굉장히 거창하게 역대 정부별 주택 매매 가격 지수 동향 뭐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간단하게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맨 나중에는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잠깐을 보시면 같이 보시죠. 제가 만약에 이 타이틀을 안 가렸다면 이게 과연 몇 년도 그래프신가 아마 추측이 안 되실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자 보십시오. 2003년이에요. 2003년. 마치 2013년, 14년, 15년, 16년, 17년에 계속 상승 비율 약간 낮아졌다가 그 그래프입니다. 근데 어떠세요? 2003년이에요. 무려 10년 전이죠. 자, 두 번째 볼까요? 2003년으로 넘어와서 여기 두 개 같이 나왔어요. 2003년과 2004년이 나왔어요. 자, 밑에 그래프. 이 그래프는 이제 전월 대비 증감률이에요. 전월에 100% 상승하였더라도 이번 달에 5%가 좀 빠졌어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95%가 증가하였다 하더라도 막대 그래프가 밑으로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는 막대 그래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셔야 돼요. 이거. 예, 이거를 선을 보셔요. 선. 자,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걸 안 가렸다 치면은 2003년과 2004년이 거의 한 15년에서 16년 넘어가는 그 그래프와 거의 유사합니다. 자, 또 볼까요? 이번에 2005년입니다. 2005년인데 여기는 세 가지가 동시에 나왔어요. 자, 2003년, 이만큼이 2003년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2004년, 2005년 보시죠. 근데 제가 이걸 또 안 가렸다면 이 시점은 아마 제가 추측컨대 2013년에서 14년 넘어갈 때 약간 가격이 낮아진, 상승률이 낮아진 이제 그러한 걸 보고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쭉 보여드린 거는 이 다음 거는요. 또 2016년, 17년, 18년 또 보여드릴 건데 일단 여기만 보시더라도 어떻습니까? 10년 훨씬 전인데도 지금의 상승률, 상승과 상승률이 낮음과 번복되고 있습니다. 예, 번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은 안심적으로 또 투자하셔도 된다는 거를 좀 보여드리는 건데 특히 우측 걸 좀 보실까요? 자, 가격이 상승률이 낮아지다가 하락이 아니에요. 가격 하락이 아니라 상승률이 낮아진 거예요. 상승률이 낮아지다가 다시 여기서 그래프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자, 이 텀을 몇 년을 보세요, 지금. 실제 그래프에 보시면 2년 정도로 나왔잖아요. 2년. 여기 2년. 1년, 2년. 2년이면 뭐죠? 우리나라, 전 세계 중에서 우리나라만 있는 바로 전세 2년. 예. 그러니까 투자를 2년만. 설마 약간 상승률이 낮아졌더라도 이때 매매하신 분들은 여기서 2년. 또 15년에 매입하신 분들은 이렇게 또 2년만 매입하신다면 전세 때문에라도 어쩔 수 없더라도 있다면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또 다 상승세로 또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페이지는 2016년. 자, 16년 보시면은 뭐 이거야 더하죠. 뭐 가격이 뭐 어떻습니까? 자, 같이 보시잖아요. 17년. 예. 17년. 그다음에 밑으로 또 18년. 예. 18. 예. 18년. 예. 발음이 좀 이상한가요? 쭉 올라가죠. 자,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과거 10년 전하고 상승률이 왔다 갔다 여기는 또 약간 보합세도 있지만 계속 이런 식입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들 그래도 뭔가 팁을 달라.
또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부동산 투자의 팁. 그게 뭐냐? 자,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장기 투자하세요. 단기 투자하실수록 여러분들 서두를 수밖에 없고요. 급해지고요.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막 그 그린벨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데에다가 급하게 투자하셔가지고 10년 이상을 묶여야 되는 오히려 그런 현상이 발생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물론 이제 특수한 경우인데 이 바로 전 페이지 말씀드린 대로 장기라 함은 최소 전세 한 번만 돌게. 예, 최소 2년. 최소 2년만이라도 좀 보세요. 무슨 1년 만에 가격이 뭐 이렇다, 1년 만에 규제가 나왔다. 죄송합니다. 그러신 분들은 부동산 투자 안 하셔도 돼요. 차라리 주식이나 증시 쪽으로 가세요. 그래서 TV 모니터라든지 컴퓨터 모니터 4-5개 놔두시고 맨날 그거 사발면 뭐 드시면서 보시면 돼요. 하지만 부동산은요. 금액도 높아요. 그리고 전세라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년 이상 보시면 돼요. 2년 이상 보세요. 2년이 장기라고 보시면 안 되죠. 최소한이 또 2년입니다. 두 번째, 자금 계획을 세우세요. 자금 계획. 자금 계획이 무엇이냐? 제가 샘플로 말씀드릴게요. 자, 10억짜리 투자처가 있고요. 3억짜리 투자처가 있어요. 10억이라 하면 제가 그냥 잡은 거예요. 이제 강남 아파트 잡으려고 했는데 그러면 18억, 20억이면 우리랑 이제 너무 크게 차이가 나니까 한 10억 정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10억의 전세가 비율을 70%로 볼게요. 이게 매매가가 높으면 높아질수록 전세가율은 점점 낮아져요. 그 다음에 3억. 일반적으로 저도 마찬가지고 소액 투자는 보통 분양가가 3억이에요. 그럼 전세가율은 굉장히 높아요. 한 80% 잡을까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전세가가 10억짜리는 30%니까 7억이 되고, 그 다음에 3억짜리는 소액 투자, 3억짜리는 전세가 80%라고 하면은 한 2억 4천 돼요. 결과적으로 갭 투자는 6천이 되고 위에 거는 갭 투자가 3억인데 전세가가 하락할 때 하락 비율이 5%다라면 하더라도 3억의 5%와 아까 말씀드렸던 갭 투자 6천의 5%가 어느 게 더 크죠? 한 그 정도에 대한 여유 자금을 자금 계획을 잡으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액일수록 자금 계획의 여유폭이 크셔야 되고 소액일수록 자금 계획의 여유폭이 작죠. 그래서 소액 투자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안정성이 있다 보니까. 세 번째가 하나 더 잠깐 말씀드리면 바로 위치입니다. 위치 이기는 장사는 없으니까 이러한 부분만 더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신다면 투자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는 투자 정말 하나하나가 신중할 때가 됐습니다. 신중하게 투자할 만한 첫 번째 지역으로 먼저 떠나보겠습니다. 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 다세대 주택 가지고 오셨네요. 먼저 위치는 5호선 발산역에서 도보로 3분 거리, 2018년 8월에 준공됐고 6층 건물 내 4층,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발코니로 구성됐습니다. 마곡의 크기가 커져가는 만큼 투자의 질도 같이 올라가는 곳 등장했습니다. 입지 개발 호재 소개해 주실래요? 네, 조금 전에 제가 이슈에서 뭐 전세가 비율 좀 말씀드리고 그래프 좀 복잡하셨죠? 한 번에 이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저한테 상담 전화를 별도로 또 주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또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마곡입니다. 제가 아까 세 번째 위치 말씀드렸죠? 이 마곡지구가 어디로 이사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곡지구에 가까울수록 좋죠. 바로 마곡지구에서 여태까지 특히 이 발산역, 이 5호선 발산역에서 최단거리 신축 분양 현장인 바로 이 주택입니다. 이 위치가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도보로 약 3분 정도 거리밖에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죠. 위치 불변의 법칙 하나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게 조금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분양가가 2억 8,500이에요. 그럼 전세가 비율이 한 80%만 잡아도 갭 투자 금액이 한 3,500이니까 3,500에서 그 전세가율이 여러분 너무 걱정하시니까 만약에 흔들린다 하더라도 한 500 정도에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것도 당장이 아니라 2년 있다가나 4년 있다가. 그래서 소액 투자가 가벼운 거예요. 다시 본 내용으로 넘어온다면 마곡지구가 최근에 김포공항 공항철도가 개통이 되었어요. 제가 여기 맨날 자주 다니는데 사람이 왜 이렇게 많나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개통이 됐어요. 하나 더 있죠. 10월 11일 날 이게 지금 부분 개장이 됐어요. 차들이요 엄청납니다. 여기 완전 주차장이에요. 왜냐하면 서쪽에 대형 공원이 지금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의도공원 2배라고 하는 여의도공원 2배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또 호수공원도 있거든요. 어쨌거나 이렇게 환경도 되게 대중교통도 좋고 그런데 좀 보시면 개발호재가 이 안에 LG전자, 마곡 이대병원 그리고 지금 스타필드
만약 스타필드가 이게 지어지게 되면 서울 시내에서 최초가 됩니다. 서울 시내에 여태까지 스타필드가 있지 않았나요? 없었어요. 고양시, 하남시, 경기도였죠. 서울에 생기게 되면 최초의 이제 스타필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또 현황이 이렇게 김포공항 롯데몰, 그다음에 김포 현대아울렛, 주변의 서쪽의 상권은 이쪽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입주 하시든 자녀분의 실입주를 하시든 갭 투자를 하시든 그럼 세입자죠. 세입자분들께서도 환경이 이렇게 좋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곳에 위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나 더 여기 학군 명덕 외고라든지 명덕 여중이라든지 이런 학군을 이용하시려면 또 이쪽에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치 자체가 지하철역 도보도 가깝지만 호재에 둘러싸여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개발 호재는 마이스 산업단지가 바로 사업지 3분 거리에서 한정거장, 이 한정거장 유리지에 마이스 산업단지가 생기는 거고요. 여기 걸어가도 돼요. 굉장히 가까워요.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여기에 입주를 또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아파트밖에 없기 때문에 오피스텔은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룸의 주택을 원하시는 분들은 대안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가셔야 되고요. 오피스텔만 해도요, 요즘 이쪽 핵심 지역에는 전세가가 3억에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여긴 분양가가 3억 아래예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고도 제한 완화에 대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최초입니다. 말만 많이 나오다가 이제야 서류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지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실제 이쪽이 만약에 고도 제한 완화가 풀린다, 25층이든 30층이 풀리면은 감정평가에도 덩달아 오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처로 각광받는 곳 듣고 계시고요. 자, 이번에는 건물에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초점 맞췄나요? 네, 이러한 곳은요, 이렇게 입지가 좋은 데는 토지주들이 잘 안 팔아요. 토지를 매각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분양물이 적어요. 적기 때문에 이렇게 한 개동밖에 안 됩니다. 한 개동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이 첫 번째 마곡지구 인근에 있는 거는 투룸이고요. 그 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옵션들은 다 갖춰져 있죠. 이 옵션 가지고 이제 요즘은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까요? 내부 실제 인테리어 사진입니다. 투룸이에요. 쓰리룸이 아니고. 그런데 거실 면적이 어떻죠? 예, 마곡지구 이게 가까운데 마치 아파트에 있는 것처럼 뷰가 좋죠. 공간도 넓고. 실제 내부 사진이에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실제 분양가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분양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마곡지구의 원룸 오피스텔의 전세가가 3억이라고. 이렇게 가까운 데인데 발산역에서 3분 정도 거리인데 분양가 2억 8,500. 그다음에 전세가 지금 2억 5천에 나가고 있어요. 자, 그러게 되면은 해당되는 이 건물, 이 호수는 실제 투자 금액이 3,500만 원이 예상이 됩니다. 강서구 내발산동 다녀왔고요. 이어서 두 번째 지역으로 떠나보도록 하죠.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오피스텔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5호선 영등포시장역에서 도보로 4분 거리, 2018년 10월에 준공이 완료됐고 12층 건물 내 4층,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발코니로 구성됐습니다. 여의도가 커져나가면서 여의도 근처에 임차인 수요도 덩달아 커진다고 합니다. 영등포구, 영등포동 오피스텔 준비되어 있는데요. 입지와 호재를 한번 집중 탐구해 보려고요. 네, 지금 보시는 일단 입지가 여기에요, 여기. 예, 입지가 여기입니다. 그럼 여기 가운데 지하철에 뭐가 있냐? 5호선 시장역이 있어요. 5호선. 예, 5호선 영등포 시장역. 그런데 여기서 지금 도보로 4분 한 11초, 10초 정도 걸려요. 예, 제가 스타벅스 재봤어요. 4분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10초 뭐 그 정도 빼도 되죠. 4분이라고 치고. 자, 그런데 대중교통부터 시작을 한다면 여의도에 바로 붙어 있어요. 예, 여의도에 이렇게 붙어 있죠. 굉장히 가깝죠. 여의도에 이렇게 가까운데 저기 옆으로 가서 영등포 구청도 아니고요. 저쪽으로 가서 당산도 아니고 여의도에 바로 붙어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도 TV 시청하시는 분들은 꼭 제 물건뿐만 아니라 다른 물건도 확인하시겠지만 대부분이 영등포는 다 답사하고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의도에서 이렇게 가까운 현장을 최근에 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여의도랑 가깝고 그 다음에 한정거장, 두정거장이면 KTX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정거장, 두정거장이면 뭐가 있어요? 예, 바로 신림경전철이 지금 여기에 정차 예정이에요. 서울대부터 쭉 올라오는 신림경전철. 그 다음에 여기서 한정거장 여기 국회의사당, 9호선 국회의사당 만약에 급행을 타시겠다. 그러면 또 5호선 타고 이렇게 가시면 여기서 5호선 급행을 타셔도 돼요. 그만큼 입지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대중교통 설명드렸죠. 도보로 말씀드릴까요? 여의도 넘어가면요. 오늘도 사실 저기 현장에 제가 있다가 왔는데
그분이 일로 건너가셨어요. 저하고. 물론 저는 다시 현장으로 왔죠. 차를 타야 되니까. 그분은 여기 타고 가시고. 이렇게 지금 도보로 가까워요. 가깝기 때문에 버스로는 한정거장인데 한정거장 버스 타지 마세요. 그냥 걸어가세요. 이렇게 여의도로 가깝기 때문에 그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또 여의도 공원이 바로 이용이 그만큼 되는 거예요. 주변에 쭉 설명드렸는데 하나 더 아쉽죠? 아크로타워 스퀘어의 상가, 1층 상가와 영등포 타임스퀘어 롯데백화점 모든 상권을 또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곳에 입지가 있다. 입지 설명만 해도 이 정도인데 개발 호재 또 넘어가야죠. 자, 건물의 위치에서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뭐냐. 영등포 여의도 도심에서 2030 서울 플랜에서 묶어서 개발한다고 했잖아요. 바로 건물의 위치가 여기 있어요. 안에 포함이 되죠. 이게 계속해서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또 이게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이 가운데 있는 건물의 위치에 있는 이 사업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정평가액이 상승되죠. 내게 시세 차익을 더 본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렇게 예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영등포에서는 뉴타운이라고 하는 데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곳과 이 밑에 신길 뉴타운 저쪽 밑에 있어요. 그런데 이쪽을 더 쳐주죠. 그 이유가 당장 대리 마크로 타워 이름이 굉장히 길어요. 제가 대리 마크로 타워까지 외웠는데 어쨌거나 이게 구기준 33평형이 한 시세가 14억이 됩니다. 17년에 준공했는데 한 1년 남짓 됐죠. 그런데 벌써 피가 5억이 붙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에 있는 현장을 오늘 보고 계신 거예요. 예, 여기가 현장이니까 빨리 오셔서 답사하세요. 예, 투자 안 하셔도 답사하세요. 그래야지 영등포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개발 호재들이 두루두루 쌓인 곳을 여러분들 투자하신다면은 앞으로 큰 시세 차익도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스테디셀러라고 불리우는 역세권 오피스텔 가지고 오셨고요. 여의도와 가깝다고 여러 번 강조를 하시네요. 이 점은 전화 주셔서 현장 방문해보시면서 체크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건물 특징도 살펴볼게요. 아까 마곡지구처럼 이렇게 입지가 좋은 곳은요. 두 동, 세 동이 생길 수가 없어요. 예, 토지주분들이 토지를 매각 안 하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토지 갖고 있으면 파시겠어요? 증여는 상속을 하시겠죠. 그래서 한계동입니다. 아쉽게 한계동이고요. 뭐 여의도 직주 근접 그건 제가 입주로 다 설명을 드렸고요. 마곡지구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투룸이 되겠습니다. 이제 내부 인테리어 가지고는 얘기하지 마시고요. 다 기본이니까. 그래서 쭉 이렇게 부분 참고하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 볼까요? 내부 실제 사진입니다. 전망이 어떻죠? 예, 전망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는 이게 지금 4층 사진입니다. 예, 10층이 아니에요. 근데 뻥 뚫려 있죠. 영등포는 막 이렇게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런데 뷰가 이렇게 좋아요. 투룸의 거실 사이즈도 굉장히 크고요. 내부 인테리어는 아까 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분양가로 넘어가 볼까요? 이 사진 하나 더 있네요. 이게 내부 사진을 제가 찍은 거예요. 너무 전망이 좋아서 무슨 경기도 외딴 곳인 줄 알았어요. 자, 보이시죠? 예, 이게 실제 좀 다 보시는 뷰예요. 이런 곳인데 분양가가 얼마냐? 바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투룸이 2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지금 전세 예상금이 2억 5천만 원이고요. 지금 일찍 분양이 지금 전세가 되고 있어요. 그럼 다음에 실제 투자 금액이 3천만 원. 3천만 원이 예상이 되는 여러분들은 여의도 바로 밑에 붙어 있는 물건을 보고 계십니다. 영등포구 영등포동 다녀왔고요. 화면으로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뭔가 더 듣고 싶어서 아쉬우시다고요? 그런 분들 위해서 특별한 자리 마련돼 있습니다. 1:1 상담 기회라고 하는데요. 가면 어떤 얘기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받아들이지 못하고요. 너무 바빠서 대부분 현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사무실로 오실 수가 없어요. 오시고 싶어도 안 되고요. 전화 상담, 무료 상담. 이런 부분을 제가 특별히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상이지만 11월부터 세미나를 또 할 예정이지만 일단 지금 13일 대책 이후에 얼마 안 지났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또 해칭하는 방법이 있어요. 리스크를 피해 나가는 방법. 궁금하시죠? 전화 주시면 제가 소액 투자와 맞물려서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상담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1부 준비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골드데비뉴 인베스트먼트 한승현 원장과 여기서 인사 나누죠.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